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이 최고라고 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만 하라고 하고, 비트코이너는 비트코인만 사면 된다고 하는데,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투알못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투자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저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중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되냐는 질문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저그, 프로토스, 테란 중 난 뭘 선택해야 되냐라는 질문과 같다고 봅니다.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란 이야기죠. 그럼 투자의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트위터 스페이스를 편집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돈을 벌지 않는 자산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그 논리 때문에 워렌 버핏을 비롯한 주식 투자들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까는 논리랑 똑같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코드 쪼가리인데 걔가 어떤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기업이 돈을 벌고 그 버는 돈으로 배당도 주고 제품도 생산해서 기업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비트코인은 뭘 버냐, 도대체 무슨 돈을 버냐 걔가, 이 얘기를 똑같이 부동산에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전에는 부동산에서 했던 거고요.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금도 싫어하고요, 금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싫어하고요, 비트코인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자산들을 싫어하는 논리예요. 이해되시죠? 주식 투자만 좋다고 얘기하는, 기업 투자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업 투자만이 옳은 거다라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영역에서는 투자라 하면 무언가 돈을 버는 대상에다가만 투자를 해야 된다, 즉 기업에게만 투자해야 된다, 그게 아닌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유형의 어떤 자산들이든 걔네들은 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라서 논리적 모순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어느 분야나 특정 자산군에서 대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유 선물 투자에 장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원유라는 건 장기적 우상향이 아닌 선물이기 때문에 밴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밴드권을 형성하고 있으니 밴드 안에서 위 상하폭을 다 숏과 롱으로 먹어가면서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인데, 뭘 자꾸 내려갔다고 징징거리고 조금 올라가면은 그냥 좋다고 환호하고 막 그런 자산에 투자하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원유 선물 투자에 대한 장점들을 나열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다른 자산들을 깔려고 생각하면은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야, 시세보다 30에서 40% 정도 기본적으로 싸게 사고, 그걸 갖고 포티기 개념으로 조금 뛴 다음에 먹어도 앉아서 3,400 벌고 많이 뛰면은 뭐 몇천씩 땡기는 걸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뭐 그거 주식 뭐 얼마 한다고 그러고. 어느 분야나 그 투자의 방식의 대가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투자 방법의 장점들을 수만 가지를 나열할 수 있죠. 진짜 투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강방천, 존리 정도 되면 당연히 그쵸. 주식이 갖고 있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는데 테란이 짱이라고 그러고, 누군 저그가 짱이라고 그러고, 누군 프로토스가 짱이라고 그러면 정말 그 종족이 짱입니까? 그쵸, 맞죠. 아니잖아요. 아니 프로토스, 아니죠. 이묘하는 테란이 짱이라고 그러고, 홍수는 저그가 짱이라고 그러고, 프로토스 제라면 프로토스가 짱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프로토스에는 하이템플러가 있다고 그럴 거고, 테란에는 바이오닉이 있다고 그러고, 뭐 지네들 장점만 나열을 하겠죠. 그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이. 아니 자기가 그게 좋으니까 그 종족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비유가 진짜. 아니 자기가 그 종족의 짱이야, 그리고 자기가 1인자야. 그러면 그 종족의 장점을 얼마나 잘 알아. 근데 왜 얘네들은 이걸 안 하고 저그를 선택했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올린다. 아니 뭐 다 줄줄이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걸 저그 편 듣고 프로토스 편 듣고 테라 편 들은 다음에 저는 저그를 해야 될지 테란을 해야 될지 프로토스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저 저그 해야 될까요? 프로토스 해야 될까요? 테란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토탈 인베스트니까 그냥 랜덤으로 하시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일단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 뭐 부동 다 해보신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투자 성향을 찾아서 거기에만 집중을 해도 괜찮다 이거네요. 아유, 뭘로 하든 돈만 벌면 장땡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 인정. 원유 인정. 선물 투자만 해서 대가를 일구고 강남 입성하고 자기 부를 갖추고 건물주 돼가지고 노동 수익 없이도 자본소득과 투자소득으로 먹고 살고 유복하다. 그럼 그 사람한테 너는 원유 선물 투자만 하면 위험한데 그게 맞겠어라는 얘기를 누가 꺼낼 수 있습니까? 없죠. 비트코인 단타만 계속 쳐요. 스캘핑해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 트레이딩 방송 맨날 해요. 아이고 저런 식의 투자 방법은 오래 못 가. 근데 걔 너무나도 돈 잘 벌고 대가를 이뤘네? 내가 걔를 까면 그게 말이 됩니까? 투자의 세계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그 무엇이든 불법적 행위가 아닌 것을 통해서 투자로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권위자예요. 그 사람은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인증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증 좋아하는 사람들이 맨날 인증하라고 얘기하는 게 믿을 건 인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도 일리가 있어. 왜냐면 인증해서 네가 그 분야의 대가라는 거를 보여주면 난 믿을게 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름 일리는 있는 접근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성공했다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그 성공이라는 게 주식 투자 분야에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으로 몇 년간 아니면 한 시즌간 또는 그가 활동했던 특정 기간간 성공했더라도 결국엔 실패한 투자자로 기억되고 있는 그런 스타들도 되게 많은 것처럼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이냐를 평가했을 때 최소 펀드 운영 기간이 20년, 그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롱텀으로 봤을 때도 성공한 사람을 이제 그루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봐야지. 뭐 짧은 기간 동안 뭐 단타 스케일핑으로 몇십억을 벌었고 몇백억을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하나씩 계산해주면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은 사실은 부동산이 싫은 거, 그러니까 즉 저그가 구린 이유를 테란 입장에서 나열하려면 겁나 많이 나열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쪽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어가면 또 있겠죠. 근데 그건 입장 차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투자의 세상을 바라보고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 거냐예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스타크래프트 시작하자마자 사드론 러쉬를 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사드론 러쉬로 승률이 8할이야. 그러면은 그게 정답인 거지. 그럼 사드론 러쉬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죠? 근데 사드론 러쉬가 안 좋은 이유를 나열한다고 그 사람이 사드론 러쉬로 승률 8할인 게 바뀌진 않잖아요. 맞죠. 근데 사드론 러쉬만 했다면 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쵸. 그 사람한테는 사드론이 안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럼 사드론이 좋은 겁니까? 물량 공세로 가면서 나중에 뭐 울트라까지 뽑는 게 좋은 겁니까? 라고 따지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기는 게 좋은 거죠. 정답이 없죠. 네. 그러면 나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의 판단은 결국 정답이 본인이 하는 없는 거지. 곳에서 내가 어떤 종족을 고를 것인가와 그 고른 종족 안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영역이지 정답이 없다. 근데 단 패스트 핵 전략 뭐 이런 것처럼 간다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뻔히 그 상성 관계상 보이잖아요. 네. 패스트 캐리어 전략 이런 거 하면 어쩌다 한 번은 통할 수 있지만 야씨 캐리어 뽑기 전까지 그 공백을 뭘로 메우지? 리스크가 너무 큰데? 이런 판단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답이 있는 것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할 수 있어. 그래, 상대가 누구냐? 그 상대가 누구냐는 거는 지금의 투자 환경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패스트 캐리어 전략이 통하면 초반부터 캐리어를 리스크 없이 해가지고 레버리지 왕창 이렇게 해서 캐리어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막 휩쓸면서 다니겠다. 그게 통하는 시기가 있다. 그건 맞는데 그게 매번 통하는 전략이 맞냐?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럼 안정적으로 가는 전략은 무엇인가를 계속 연구하는 게 프로게이머들이 안정적인 테크트리와 빌드업을 만들어 놓은 기본빵 전략 같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안정성 있게 내 자산을 잃지 않으면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로 같다면 종족은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즉 추세 자산의 종류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안에서의 최상의 테크트리만 존재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각 종족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보되 그것 중에서 내가 봤을 때 가장 나에게 맞거나 아니면 나도 투자해볼 만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에 맞추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보잔 말이에요. 저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구조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안정적인 빌드업과 테크트리를 선보이는 거랑 같아요. 누가 하든 플레이어가 누구든 어떤 맵이든 상관없이 승률이 기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테크트리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선맵에서 시작하면 패스트 캐리어 전략으로 가지만 일반적으로 입구가 다 뚫려있는 맵에서 시작했는데 패스트 캐리어 가다가 망할 수 있는 것처럼 패스트 캐리어라고 하는 테크트리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전략이라면 그게 아니라 어느 맵에서 하든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승률을 보장할 수 있는 테크트리가 있으면 그걸 기본 베이스 골조로 한 다음에 그 구조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맵에서 시작한다라고 했던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맵에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1차적이잖아요. 제일 먼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를 판단하는 것, 즉 스타크래프트라는 건 어떤 게임인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제1원칙. 두 번째, 내가 플레이하는 이곳이 대한민국이라는 맵이라면 그 맵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대한민국이라는 맵에서 게임을 하는 그 상황에 제일 좋은 종족이 나한테 맞는 게 뭐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건가를 순서대로 쭉 나열해 간다라고 했을 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그 맵에서 게임을 하는데 부동산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맵에 대한 분석이 좀 덜 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냥 투자하기만 하면 되는데 부동산은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세입자도 관리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다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일 수 있죠. 그렇죠. 높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입 장벽도 낮고 경쟁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경매를 되게 어렵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계속. 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늘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파산을 하니까.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어렵고 귀찮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경쟁자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싼 것처럼. 그렇죠. 금융자산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그거라고 봐요. 투자라는 행위로 연결될 때까지 들어가는 공수와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누군가는 종목 하나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금융자산 투자자들을 평균 쳐서 매수까지 걸린 시간 이런 거를 계산해 보거나 아니면 매수까지 걸릴 때 고민한 총량 이런 거를 만약에 평균을 낼 수 있다고 치면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뇌와 이런 것들을 투여한 상태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1가구 1주택이든 다주택자든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행위 때문에 사실은 진입장벽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정말 부동산이 그렇게 돈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자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그렇게 많아? 아니 어렵다며. 근데 주식은 그렇게 쉽다는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왜 이렇게 없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맵에서는 주식이라는 국내 주식이라는 전략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020년 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주식이라 하면 국내 주식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맵에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할 때는 자본주의 게임을 할 때는 국내 주식이라는 전략은 성공 확률이 낮은 전략인 거예요. 왜냐? 장기적 우상향이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장기적 우상향이어야 되잖아요.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대다수가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 평범한 투자자, 평범한 내가 성공하려면, 투자로 성공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시장 자체가 장기적 우상향이냐예요. 그래야 내가 그 평균 안에 들어가서 더 똘똘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그 평균 자체가 장기적 우상향이어야지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지. 밴드권이거나 잘못 고르면 우하향이라면 거기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냥 엄밀하게 따져서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적 우상향이 아니잖아요. 그냥 코스피라는 지수 자체를 봤을 때 장기적 우상향이 아니잖아요. 밴드로 나오잖아요. 박스죠, 박스. 박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박스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전략을 취할까를 생각했을 때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로 원화 자산을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는 게 맞아요? 원화자산으로는 부동산이 짱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 주식은 장기적 우상향이잖아요. 그쵸. 네. 그럼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야 부동산 해가지고 막 그걸 렌트 관리하고 뭐 렌트비 밀리고 막 이거 하느니 그냥 주식해서 뭐 S&P 500 기준으로 연평균 8% 수익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자본주의에서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게임의 룰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봐요.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네랄이 계속 보충되는 자산이 있고 어떤 자산은 지어놨는데 미네랄이 보충되지는 않고 그냥 미네랄을 소비만 하는 어떤 건물 같은 거나 그 유닛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유닛은 걔가 힘이 되게 센 유닛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이템플러가 되게 약해. 톰도 안 나와. 근데 하이템플러를 뽑으면 미네랄이 계속 충전된다 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이템플러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죠. 뽑아야지. 미네랄이 진짜 충전되잖아. 뽑아야지. 단순하게 공격력을 기준으로 한 방에 여러 명을 얼마나 죽일 수 있냐, 아머가 몇이냐, 공격력이 몇이냐, 이걸 갖고 수치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미네랄을 충전시켜줄 수 있는 자산이라는 측면을 일단 간과한다. 미네랄을 충전시켜준다는 건 뭐냐? 전세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와 주택 사용료라고 하는 전월세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다 같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자산을 팔지 않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내가 투자한 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이거 제가 뭐 제 영상이랑 글에도 써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개념을 일단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 하나. 또 하나, 자본주의 게임에서의 인플레이션율을 그대로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이즈가 크다는 거, 덩치가 큰 놈을 갖고 시작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스노우볼 이펙트잖아요. 그건 왜 생각 안 하냐는 거예요. 시간 선호가 짧은 사람이어서 그냥 상승 구간 오면은 1년 투자했다가 냈다 팔고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물려버렸네? 아 진짜 처묵처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 그 종족을 선택한 다음에 엉뚱한 전략을 쓴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토스 선택한 다음에 사드론 러시아듯이 프로브 전략을 쓴다는 건 이거 안 통하잖아. 그런 건 안 통하죠. 네, 그건 잘못한 거잖아요. 프로브 전략이라니 그런 전략이 어딨어. 그거 하나 망하는 거지 당연히. 그 자산에 안 맞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그에선 사드론 되던데? 그거 적으니까 되는 거지. 그 전략을 선택할 땐 그 자산이 갖고 있는 그 종족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주는 자산이 커버를 해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전 세계 어디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검증된 자산인데 그게 그 수천 년 동안 검증되고 선진국 각국에서 모두 다 통용되고 있는 그 원리가 마침 내가 부동산을 사자마자 깨질 가능성이라는 게 그게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죠. 그 수천 년의 역사와 선진국의 사례를 믿는다면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믿고서 그것은 매뉴얼에 적혀있는 기본 속성이라고 보고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는데 그 자산을 사놓고서 1년 만에 판다? 그리고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팔고 전세로 잠깐 갔다가 다시 밑에서 한 번 더 이거는 그냥 4%부 전략 쓰는 애랑 똑같은 시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 중에서 누가 비트코인 투자를 더 잘할까라고 물어보면 부동산 투자자가 비트코인 투자 훨씬 더 잘합니다. 왜냐? 거래하는 방식, 앱에서 작동하고 이런 거 차트 분석하고 이런 게 다 주식이랑 비슷해 보이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왜? 비트코인은 4848이 아니라 그 큰 변동성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유리하다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진득하게 지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 주식도 아니고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 밴드 박스권 안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스윙 투자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았던 주식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사면 장기 투자 할까요?